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드시나요?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음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김영수 씨는 올해 68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처음 뵙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북한산을 오르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며 저녁엔 손주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김영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힘들다고요? 전혀요.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다려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그때부터 진짜 늙는 겁니다. 오늘 삶의 교훈에선 63세부터 75세 사이의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진정한 젊음의 비결과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실천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새로운 목표를 세우세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1세입니다. 5년 전만 해도 박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너무 길고 지루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되어 자주 전화를 했지만 박 할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할머니는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요가 수업 안내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요가를 하며 망설였지만 너무 심심하고 답답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 날 박 할머니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다른 분들처럼 동작을 따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선생님께서 다정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유연해지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으로 구부리기도 힘들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손가락 끝이 발등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할머니는 요가 수업의 모범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오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제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어떻게 성장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한 우리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매일 아침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오늘은 손주에게 전화하기, 오늘은 새로운 요리 하나 배우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목표들이 모여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하루하루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철수 씨는 올해 65세로 3년 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라고 생각하며 매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철수 씨, 너무 많이 쉬셨어요. 적당한 활동이 없으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집니다. 매일 할 일을 만드시고 몸을 움직이세요. 그 말씀을 들은 이철수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라도 변화를 만들어야겠다. 다음 날부터 이철수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하고 싶었던 사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찍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카메라를 구입해서 매주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떤 사진을 찍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또 하루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아침 작은 목표 하나씩을 세워보세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이고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젊음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인천 송도에 사시는 최미영 할머니는 올해 69세입니다. 놀랍게도 최 할머니는 2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나이에 왜 영어 공부를 하세요? 라고 물으면 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미국에 사는 손주들과 직접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동안은 아들이 통역해줬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직접 I love you라고 말하고 싶어요. 최 할머니의 영어 공부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도 영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고 알파벳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매일 2시간씩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플도 발음이 어려웠고 문법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손주들의 밝은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손주들이 보낸 영어 편지를 사전을 찾아가며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최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미국에 사는 손주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Hello, how are you? 라고 말했을 때 손주가 깜짝 놀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나이는 절대 배움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제 머릿속이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진수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 낮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이 활발하게 연결되고 이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움의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자부심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동진 씨는 올해 73세로 2년 전부터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가르쳐줘도 금방 잊어버려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한 결과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영상을 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까지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서 뭐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배우고 나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는 멀리 사는 친구들과도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컴퓨터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67세로 3년 전부터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계십니다. 평생 그림과는 인연이 없었던 김 할머니는 우연히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미술 수업 안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선 하나 그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격려와 함께 수업을 듣는 다른 할머니들의 응원을 받으며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삐뚤삐뚤하던 선들이 점점 안정되고 색을 칠하는 솜씨도 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자신의 첫 번째 풍경화를 완성했고 이것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집에 놀러온 자식들과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정말 멋져요. 라고 칭찬할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이제는 모두 아름다운 그림의 소재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되어 마음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을 젊게 유지하세요. 수원에 사시는 박민수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놀랍게도 박 씨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조깅을 하십니다. 70세에 조깅이라니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면 박 씨는 씩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전혀요.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더 무거워지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하루를 시작할 활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박 씨도 처음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5년 전만 해도 박 씨는 전형적인 운동 부족형 노인이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다 보니 체중이 15kg이나 늘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큰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다음 날부터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계속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자 가볍게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체중이 10kg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아서 약해지는 거라는 것을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니 몸도 마음도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운동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서울 아산병원 스포츠의학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고 건강 수명은 10년 이상 길다고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 정신 건강,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을 강화시켜 각종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순덕 할머니는 올해 72세로 3년 전부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던 강할머니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릎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리사 선생님께서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 관절염 환자에게 최고의 운동입니다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 강할머니는 너무 무서워서 물가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의 친절한 지도와 격려로 조금씩 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조차 무서웠지만 한 달이 지나자 물속에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3개월이 지나자 보조도구를 이용해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강할머니는 자유형으로 25m를 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무엇보다 평생 무서워했던 물을 이제는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이상호 씨는 올해 68세로 2년 전부터 태권도를 배우고 계십니다. 68세에 태권도라니요? 라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씨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이죠.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발차기 동작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이제는 노란띠를 획득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우면서 몸의 유연성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해진 느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는 생각의 벽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니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운동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요가, 태극권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나이를 거슬러 젊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활발하게 유지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명숙 할머니는 올해 74세입니다. 놀랍게도 한 할머니는 매주 3번씩 자원봉사를 나가십니다. 월요일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제공하는 봉사를, 수요일에는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금요일에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는 봉사를 하십니다. 할머니, 그렇게 바쁘게 봉사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힘들기는요,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이자 삶의 활력소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낍니다. 한 할머니도 처음부터 이렇게 활발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후 한 할머니는 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집에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봉사날,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나눠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르신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한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우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외로움과 우울증이 사라졌고 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으며 평균 수명도 5년 이상 짧다고 합니다. 반대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재훈 씨는 올해 69세로 2년 전부터 동네 축구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모여 축구를 즐깁니다. 축구요? 그 나이에 축구를 하면 다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뛰지는 못하죠.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을 차면서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정 씨는 퇴직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옛 직장 동료가 축구 동호회에 함께 가입하자고 제안했고,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는 6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축구장에서 함께 땀 흘리고 경기가 끝나면 같이 식사하며 이야기 나누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하루가 길고 지루했는데 이제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춘천에 사시는 김순희 할머니는 올해 71세로 1년 전부터 동네 합창단에 가입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평생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혼자 부를 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부를 기회가 없었던 김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합창단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했습니다. 처음 합창단에 갔을 때는 긴장도 되고 떨렸어요. 하지만 단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가 되는 느낌, 그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김 할머니는 매주 2번씩 합창 연습에 참여하고 분기마다 1번씩 열리는 공연을 준비하며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립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활동,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을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세요. 포항에 사시는 박영철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박 씨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정말 밝고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하지만 박 씨의 인생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건강도 악화되어 큰 수술을 받았으며 사랑한 아내를 먼저 보내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기회가 되고 부정적으로 보면 불행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오늘도 감사한 일이 있을 거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악화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행으로만 생각하면 남은 인생이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저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예일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7.5년 더 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실제로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대처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올해 73세로 15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사는 3년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손주들이 잘하는 것도 봐야 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할머니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을 때도 이제 새 머리카락이 날 거예요 라며 웃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물론 힘들죠.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그게 끝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싸우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이 할머니는 건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이 할머니는 완전히 암을 이겨냈고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해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대요. 저는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믿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이 악화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행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적절한 식습관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청주에 사시는 김동수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놀랍게도 김 씨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식습관을 바꾼 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라고 물으면 김 씨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식습관을 바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5년 전만 해도 김 씨는 전형적인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빨리 먹고, 저녁은 과식하고, 야식으로 라면이나 치킨을 자주 먹었습니다. 채소는 거의 먹지 않고 고기와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85kg까지 늘었고 혈압은 160, 혈당은 200을 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말에 크게 놀란 김 씨는 다음 날부터 식습관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영양사와 상담하고 건강 관련 책을 읽으며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었고 매 식사마다 채소를 먼저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 대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고 배가 고프고 야식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겠다는 결심으로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3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10kg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120/80으로 혈당이 100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넘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음식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팀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과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올바른 식습관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 먹어도 몸이 빨리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과식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고 채소를 충분히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무리,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3세부터 75세 사이의 분들이 젊음을 유지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기 위한 6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아직 젊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63세든 75세든 심지어 80세든 배우려는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용기가 있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올해 76세이지만 매일 새벽 바다에 나가 수영을 하십니다. 할아버지, 이 나이에도 수영을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라고 칭찬하면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나이라니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제 마음은 30대고 제 열정은 20대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을 수 있어도 마음만은 절대 늙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젊어, 아직 할 수 있어, 아직 배울 것이 많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하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쉽게 지치고 내가 이 나이에 이걸 왜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육아에 바빠서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나는 늙었어라는 생각으로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3세부터 75세, 이 시기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20년, 30년이 결정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젊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배우려는 열정, 도전하는 용기, 긍정적인 마음,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직 젊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젊은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